이번 주 수요일은 무슨 날인가요? 색깔 타시는 날. 그 수요일마다 이 자동 제어는 잘 걸렸네, 이번 학기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하고 2주 정도 더 하면 마지막 주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장 그러면 이번 주 뭐 어쨌든 수요일은 휴강인데 진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 동영상 중에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 7장, 8장 연습 문제 풀이 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그거 보고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보고서 연습 문제 풀이 적어서 거기에 과제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연습 문제 풀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석 체크 다 됐나요? 그 지난주 수요일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우리 휴강이었나? 그것도 김기열, 김석환, 김석환? 그 다음에 박성현, 성기욱, 신동훈, 엄범식, 이우진, 이준우, 최윤지, 허윤. 뒤에 온 친구는? 아침에 일찍 오기 힘들지? 성규. 다시 얘기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어쨌든 석가탄신일 휴강이고 그 시간에 저희가 남은 수업이 이제 2주 정도 수업하는 게 남았고, 그래서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7장, 8장 연습 문제 풀이는 동영상을 보고 제출하는 과제로 그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LMS 들어가 보면 합니다. 거기 안내대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트 로커스 이용해서 PID 제어까지 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이제 넘어갑니다. 전체 틀이 보이는 게 여기는 없었네. 7-1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뭐 여기는 전부 다 했고, 자, 어널리시스 중에 지금 오늘 보데 플랫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트 로커스 디자인에 대한 스펙, 루트 로커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데 플랫 이 내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아마 이제 나이키스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트랜전트 리스판스,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이걸 충분히 배웠죠.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주파수 영역에서 또 마찬가지 응답 특성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배웠지만, 아직까지 이제 S 도메인에 뭐가 이게 정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한번 변환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힘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들으면 우리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주파수 해석에 대한 걸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하고 나면 이제 PID 또는 리드래그 제어기 이제 그런 걸 하고 보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나 이런 게 없어서 뭐 지금도 해보겠지만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있는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발표를 분명히 시키겠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를 해서 한 2번, 최소 2번은 발표 나와서 한 15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교롭게도 뭐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수요일마다 이 노는 날이 겹쳐가지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되면은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기말고사 텀 프로젝트 안 하고 시험 칠 수도 있으니까 일정을 보면서 한번 결정을. 여러분 하는 거 보고 정 안 되면 발표를 무조건 시키도록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네. 반응이 좋네요. 자, 주파수 영역 오늘 조금 이제 8장을 요 장을 나가야 되니까 집중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 영역에서는 트랜전트 리스판스과 그다음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 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일시적인 응답에 얼만큼 빨리 응답하는지 그런 것들이 주파수 영역에 넘어오면 입력으로 뭘 쓰냐면 사인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가 얼만큼 주파수에 따라 빠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 특성을 보게 되는데 이 뭐 실제 신호를 이제 미분 방식 풀어서 이제 보면 얘도 트랜전트 리스판스, 스테디 리스판스 두 개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사인 오메가 t 입력을 넣으면 이게 yt 출력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제 이게 응답의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사인에 대한 응답이 나오지만 중간에 초기 조건의 어떤 값에 따라서 얘가 중간에 이런 일시적인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왜 안 나오겠나? 실험 해봤나? 전자공학 실험 들은 사람. 이거 사인 함수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찍어봤나? 이렇게 일시적인 응답 나오는 거 본 적 있나? 왜 못 보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트랜전트 리스판스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응답은 그 시간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통해서 보려고 하면 이런 일시적인 응답은 시뮬레이션 하면 나와요. 여기에 피스파이스나 이런 걸 쓰면. 근데 실험을 통해서는 이게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는 거는 이 정상 상태 여기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제에서는 이런 일시적인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봤죠. 자, 근데 통신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 대한 크기와 위상 두 개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원래는 제대로 풀려면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해를 구하려면. 마찬가지 맞잖아요. 이제 YS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배웠듯이 GS의 US. 자, 이걸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하면 YT를 찾았죠.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찾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 해석을 합니다. 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왜 그 페이즈하고 매그니튜드만 다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분 방식 풀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뭐 GS를 S 플러스 2분의 1 주고 요 사인 T 주고 했을 때 얘 플러스를 한번 보라고. 얘 초기 조건 얼마 주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못하겠나? 이건 매트랩 해가지고 간단한 코드 계속 보여줬잖아. 근데 왜 못한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S 대신에 S가 원래는 우리가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시그마를 우리는 사용을 안 하고 0으로 둘 겁니다. 왜? 일시적인 응답에는 없어지니까. 여기 일시적인 응답에 영향을 주는 놈이죠. 자, 그렇게 얘를 0을 놓고 S 대신에 J 오메가만 넣고 문제를 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오메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소수 값 J 오메가를 넣습니다. S 대신에. 자, 그 이유를 잘 보고. 그래서 이제 크기가 변하는 걸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크기와 위상을 각각
나눠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보데 플롯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폴라 플롯이 있습니다. 폴라 극좌표 실수와 허수 두 개 축을 주고 이 그림을 보데 플롯을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폴라 플롯. 자, 그렇게 해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타임 도메인의 퍼포먼스를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 예를 들면 이제 밴드위드스 같은 거. 자, 밴드위드스가 뭐죠? 대역폭. 대역폭이 뭔데?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는 입력 대 출력의 비가 1대1 이하 되는 거. 그러니까 입력은 내가 1을 줬는데 크기를 1을 줬는데 출력이 1보다 작아지는 기 시작하는 그 주파수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100Hz 줬을 때는 사인에 대한 크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크기가 1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1은 안 되지만 감소는 좀 하겠죠. 자, 근데 요 크기가 줄어드는 걸 approximation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파수가에 따라서 이 크기가 바뀌어요. 응답 특성. 자,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 매스 스프링 댐퍼 있죠. 매스 스프링 댐퍼에 여기에 힘을 줬습니다. 그럼 당기면 얘가 위치가 이동하죠. X가. 맞나요? 근데 얘가 사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할 때는 얘가 왔다 갔다 따라오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건 1kHz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 위치가 그만큼 따라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역학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못 따라옵니다. 그 얘기는 이 크기가 내가 왔다 갔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따라오는 게 그만큼 못 따라오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전기 전자 회로도 똑같습니다. RLC 회로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응답을 못 따릅니다. 주파수가 빨라지면. 그래서 그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해석해보자. 감이 오나요? 예. 그게 주파수 해석이 된다. 자,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라 있습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정상 상태, 입력에 사인 함수를 줬을 때 정상 상태 응답 특성을 구하는 게 주파수 리스판스다. 이게 정의입니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 입력으로 사인을 준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전달 함수가 이와 같이 일반화된 형태가 있다가 있습니다. 그럼 폴이 있고 그다음에 분자항 이렇게 전달 함수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응답 특성을 쭉 가면 자, 부분 분수화로 하겠죠. 이렇게 부분 분수하고 나면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폴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얘는 일시적인 응답으로 해서 다 사라지죠. 그리고 남는 거는 입력에 의한 응답. 물론 이제 원래 있는 크기가 분모가 S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 S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응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응답으로 되고 얘를 직접 한번 풀어보자. 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해가 되죠.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의 응답은 요기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으로 된다.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에요. 자, 이걸 풀어보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분모 분자 S제곱 있고 그 다음에 S의 항, 그 다음에 상수. 그러니까 요거는 코사인이고 요거는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오메가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합치면 분명히 얘의 크기와 요 크기 텀 자, 사인 A의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B의 코사인 오메가 T 자, 이런 두 개 합쳐서 우리가 YT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 나오면 YT가 나옵니다. 맞나요? 벡터. 그래서 이제 얘의 벡터를 사인으로 합치면 자, 얘가 사인 크기 M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합쳐지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합치면 크기는 삼각함수로 해서 크기 결정되고 위상은 탄젠트 A의 분의 B 해주면 세타가 나오죠. 이렇게 삼각함수 합성법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이와 같이 된다. 이때 매그니튜드는 그래서 주파수에 대해서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는 입력해 준 주파수는 뭐 여기에 이게 주파수가 바뀌진 않죠. 그래서 위상과 크기만 바뀌는 걸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특성은 내가 입력해 준 것의 크기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리고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이게 뭐지? 해서 실제로 한번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TJ 오메가 얘가 뭐냐면 입력이 들어오면 GS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 크기하고 위상은 뭐에 결정이 되냐면 G 전달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의 주파수에 대한 시그마는 빠진다 했죠. 그래서 TJ 오메가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 이제 사인 함수로 이제 주파수 응답에 대한 특징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전달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특성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타임 도메인에서 응답 특성을 간접적으로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이 좀 헷갈리고 어려운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제 바로 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게 이제 바로 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관계를 매핑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앞에 있던 개념을 실제로 한번 풀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화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풀었죠. 자, 여기에서 시그마 S 대신에 S의 시그마 값을 0으로 놓고 풀면은 얘가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우리가 구하려면 출력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살펴보려면 전달 함수에 대한 J오메가,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역변환하면 YT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YT는 뭡니까? 정상적인 출력은 아니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응답은 모두 없어지고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Y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은 0인 상태에서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해석하면 답이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시그마 대신에 S의 대신에 J오메가로 놓고 문제를 푼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달함수 G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수값과 허수값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한번 했죠. 예를 들어서 S가 S 플러스 1분의 1이면 S 대신에 J오메가 값을 넣으면 뭐 복소수가 나오죠. 그 복소수가 분명히 오메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실수와 허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복소수니까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얘가 바로 오메가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파이는 실수 크기분의 허수 해서 아크 탄젠트로 위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 실수, 전달함수 G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어떤 점이 찍히게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분의 1에 S 대신에 우리가 J오메가를 넣게 되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J오메가 분의 1. 얘는 통분하면 1 마이너스 J오메가, 1 마이너스 J오메가. 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복소수 나오죠. 실수 파트, 허수 파트. 그래서 복소수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오메가가 각각 어떤 값이 정해지면 각 한 점으로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풀어볼게요. 자, 매스 스프링 댐퍼라든지 RLC 회로, 전자 회로에서 나오는 이런 입력에서 입력을 우리가 여기에 사인 함수 쓰죠. 뭐 교류 회로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력을 사인으로 우리가 입력을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스텝 입력을 썼죠. 그거 대신에 사인 입력을 썼을 때 출력 이제 y를 한번 찾아보자. 자, 뭘 하는지 알겠죠, 지금? 자, 그래서 자, 입력에 3 사인 오메가 t를 입력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죠. 자, 공업 수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는 것처럼 얘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의 A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 개수가 있는 식과 그 다음에 얘는 XP는 어떻게 구하죠? 무슨 방법? 기억이 안 나죠? 적분?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XP를 A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코사인 오메가 T 놓고 AB를 여기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법으로 풉니다. 기억나죠? 그렇게 풀면은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지금. 자,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것은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의 전달함수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 G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 얘를 크기를 구하고 위상을 구하면 얘가 결과가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되고 라플라스 변환 안 하려면 그냥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대수 비교해서 A, B 찾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모르면. 자, 어쨌든 그래서 얘의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GS를 통해서 구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4가 4분의 1. 자, 여기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맞나요? 플러스 8J 오메가 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GJ 오메가. EJ 오메가가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실수 호수에서 또 분모 분자 해주면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나오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요 크기 부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주면 크기 나오겠죠.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얘기해라. 딱 보면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 위상은 크기 실수분에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인 마이너스 2j 오메가 그 다음에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 4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얘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이거 다 푼 거죠, 지금. 자, 풀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섞어서 입력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선형 시스템이에요. 선형 시스템은 어떻게? 각각의 넣고 출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푼 거하고 오메가 두 번째 주파수, 그 다음 세 번째 주파수 넣는 게 각각 합해서 출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RC 회로에서 자, 입력이 사인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구하는데 얘의 전달 함수를 구해보죠. 자, 그러면 V1분의 V2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RC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 이제 요거는 전달 함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여기서 S 대신에 우리가 J오메가로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RC분의 1을 우리가 오메가 1이라 해야겠습니다. 자, RC분의 1을 오메가 1 하면 오메가 1분의 오메가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1이 되면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되죠? 1이죠. 그럼 1 플러스 1j. 크기는 루트 2분의 1,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요 지점에가 오메가 1일 때. 실수와 허수 축으로 나타냅니다. 자, 요 점으로 딱 나타납니다. 자, 오메가가 0일 때는 크기는 1, 위상은 0도. 그래서 요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오메가 0일 때.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분모가 무한대 되죠. 1하고 복소수 하면은 복소수가 무한대니까 크기도 무한대분의 1 해서 크기는 0, 위상은 1 플러스 무한대 j 하면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j분의 1은 마이너스 90도죠. 그냥 j는 90도. 그래서 j분의 1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가. 오메가가 무한대. 자, 그래서 복소 평면에 지금은 g 전달 함수를 통과한 거예요. 됐죠? 자, 오메가에 대한 복소수가 아닙니다. g 전달 함수의 복소 평면에 나타냈을 때, 자, 전달 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가 0에서부터 무한대로 바뀔 때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90도로 가고 크기는 제로로 갑니다. 자, 이게 한꺼번에 표현한 표현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가지고 주파수에 따른 응답 특성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개 포인트만 찾으면 돼요. 오메가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1이 될 때, 중간에 과정을 한번 봐야 되죠. 그리고 무한대가 될 때. 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0일 때와 무한대일 때만 알면 이 궤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주파수 특성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S 플러스 S 플러스 자, 이와 같은 전달 함수는 자, 궤적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에 따라서 오메가가 0일 때는 크기는 오메가가 0이면 크기는 1, 위상은 0도. 저기하고 똑같죠,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점점 키워보겠습니다.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0으로 가고 위상은 j 무한대 하면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 아직까지 안 익숙하나? j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무한대면 마이너스 180도.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제로로 가죠. 제로로 가는데 마이너스 180도니까 이렇게 갑니다. 얘는. 그렇게 되겠죠? 안 믿기나? 실제로 한번 찍어 나중에 볼 겁니다. 대략 되겠죠? 이제 오메가에 따라서 이 전달함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개 더 있다. S 플러스 5 이게 있다. 자, 그러면 오메가 무한대 되면 위상이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 하면 없어지고 몇 도로? J 그러면 위상이 어디로 가냐고? 마이너스 90도. 얘가 이렇게 갑니다. 얘가 한 개 추가가 되면 좀 되나요? 모르겠어? 뭘 모르겠나? 뭐가 헷갈리노? 아니, 그 기본 복소수 개념이 없어서 그러나? 자, 1의 위상은, 자, 이거는 페이즈로 하겠습니다. 페이즈.
1 플러스 J는 45도. 그 다음에 1 플러스 J분의 1은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J는 90도. 마이너스 J분의 1은 마이너스 90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허수 크기가 있을 때, 자, 1 플러스 J 무한대 위상은 얘는 있으나 없나 하잖아요. 맞죠? 90도입니다. 90도.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다. 여기 1이 있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무시하면 돼요. 얘가 살아나려면 얘하고 크기가 비슷할 때만 해주면 돼요. 크기가 같을 때. 아니면 0이면은 얘는 허수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오메가 0일 때는 허수 부분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이제 안 헷갈리나? 또 헷갈려? 그렇지. 자, 앞에서 마이너스 180도. 그러면 얘가 아주 상세히 보면 얘에 따라서 선에 1이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180도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세하게 봤을 때는 이 최종점은 마이너스 180도로 가겠지. 근데 그 사이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80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요거 선을 넘어간다고. 자세하게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략 그린 거야. 이해됐나 이제? 또 넘어가도 되겠나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J오메가로 두고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이렇게 해서 분모 유리화로 나타나면 실수와 허수 파트로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의 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위상은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해서 구하면 됩니다. 됐죠? 안 되나? 뭘 모르겠나?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하는 걸 모르겠어? 넘어가도 되나?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원래 푸는 게 정상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 그림을 그려야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단번에 얘만 보고 단번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다른 데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다 풀어보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로 그려봐야 아, 이래 된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맞죠? 여러분 위상 개념을 잘 알면, 크기와 위상 개념을 알면 그릴 수가 있다. 이 훈련을 딴 데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연습해 볼게요. 자,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얘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으면 실수와 허수 파트로 나와요.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두 개를 각각 나누면 됩니다. 오메가가 0일 때는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위상은 얘는 0도예요. 0이니까. 얘는 위상은 1 플러스 0은 뭡니까? 0J. 0도. 얘는 0에 가깝게 되더라도 J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맞죠? 0이라는 거 오메가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값이지만 얘는 위상이 몇 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0일 때는 마이너스 90도면서 크기는 무한대. 그래서 이 지점이 있어요. 90도면서 오메가 0일 때. 조금 헷갈리나? 두 개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 되면 크기는 0으로 가죠. 위상은 얘는 여전히 무한대 되더라도 위상은 90도지. 얘도 90도. 얘가 살아나죠, 위상이.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크기는 0으로 가고 앞에서 그렸던 이런 형태. 그래서 궤적이 이렇게 그려져 갈 겁니다.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오메가가 특정 주파수가 되면 얘의 위치에 따라서 멀리 찍히면 얘가 개인이 되겠죠. 실수 허수의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쭉 가면은 크기는 줄어듭니다. 주파수 커지면. 게인은 커지고 위상은 점점 어디로 가? 마이너스 180도로 갑니다. 그럼 보데 플러스를 그리면 크기가 쭉 줄면서 0으로 가죠. 점점. 얘는 전달함수가. 자, 그리고 위상은 어디서?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메가에 대해서 복소수를 찾아보면 크기는 뭐한데?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2분의 타오분의 1 하면은 크기는 이와 같이 줄고 위상이 마이너스 117도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럼 타오분의 1보다 더 시간 주파수를 늘리면 위상은 마이너스 135도. 135도라는 건 여기서 45도 떨어진대. 요 지점으로 갈 거예요. 왜 45도 떨어지냐? 여기가 오메가가 타오분의 1이 되면서 몇 도가 돼요? 마이너스 45도.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135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요 주파수에서는 위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180도 크기는 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자, 폴라 플러스를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와 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에서 주파수 특성을 위해서 J오메가를 넣습니다. 자, 넣었을 때, 자, 지금은 제로에 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타오분의 1에 폴이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타오분의 1 폴이 하고 제로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가 바뀌면서 우리가 크기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하죠. 오메가 넣고 크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0일 때는 뭐 0 하면은 크기가 뭐 어쨌든 값이 나오고 오메가에 대해서 값을 쭉 넣으면은 여기에 절대값 크기가 나오죠. 그게 얘기가 요 두 점 사이에 오메가는 이 축에서 움직입니다.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점점 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위상은 폴에서의 위치, 요 마이너스 90도죠, 지금.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P에 있는 폴의 위상과의 각도. 자, 그것을, 합쳐주면 된다. 자, 그래서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몇 도로 간다? 마이너스 180도로. 여기는 탄젠트니까 제로에서, 각도가 제로에서 쭉 증가한다.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걸 구체적인 수학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두 개의 폴이 있을 때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식을 다시 정리하면 자, J오메가 대신에 크기와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크기는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무한대가 되면 크기는 줄어듭니다. 자, 근데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주파수가 같은 지점. 실수와 복소수가 같아지는 주파수가 바로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퀀시 10의 0승 여기가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 자, 그래서 여기 주파수가부터 이제 개인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하면은 이제 계속 0에 가깝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은 J오메가가 1이 되면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45도. 자, 45도. 자, 1이 되면 마이너스 45도 위상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요게 10배. 10배 되면 주파수 얼마죠? 1의 10배니까 오메가가 10. 자, 10이 되는 지점에서는 몇 도가 되겠죠? 거의 얘는 무시가 됩니다. 10배 됐을 때. 그러면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자, 10분의 1이 되진 지점은 얘보다 복소수가 없어지죠. 그럼 0.1일 때는 위상이 0도. 그래서 0.1일 때 0도 가깝게. 그 다음에 10배 됐을 때 마이너스 90도. 자, 대략적 세 개 포인트를 찍으면 움직이는 위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대략적으로 했을 때는 0.1에서 쭉 줄어들다가 마이너스 45도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전달함수만 보고도 우리는 얘의
이 위상은 0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움직이는구나. 눈에 들어옵니까 이제? 크기는 1에서부터 제로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내가 1kHz, 뭐 1MHz, 여러분들 휴대폰 주파수는 얼마 나요? 얼마 쓰노? 뭐 기가헤르츠 아니야? 기가헤르츠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노? 크기가 이런 전달함 쓰면 거의 0입니다. 크기가. 어떤 시스템을 다루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주파수에서 이걸 잘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보드 플랫은 앞에 있던 크기와 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그 밑이 10인 로그에다가 취한 다음에 20을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면 몇 dB입니까? 크기가 1. 1대1. 입력 크기하고 출력 크기가 1대1이다. 그러면 dB로 표현하면 1. 로그 1은 뭐예요? 0dB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배 되면 20, 100배 되면 그래서 20dB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10배. 그래서 여러분 소음에 뭐 몇 데시벨 dB 이렇게 하죠. 그러면 20dB가 얘는 그 전보다 10배. 그렇습니다. 자, 그 단위가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주파수 커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크기를 우리가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로그를 씁니다. 데시벨을 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주파수 응답의 정답부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시스템, 우리 2차 시스템에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 모델을 썼었죠. 자, 시간 영역에서 마찬가지 주파수 영역에서도 똑같은 걸 씁니다. 자, 오픈 루프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수를 가지고 제타와 오메가 n을 가지고 응답 특성을 다 해석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자, 제타는 여기서 뭐다? 댐핑 레이쇼였고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극점의 위치가 바뀌는 걸 살펴보고, 자, 여기서 유닛 피드백을 걸게 되면 자,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되죠. 자, 다음과 같은 오픈 루프 시스템에 피드백을 걸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 특성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아니고 주파수를 넣습니다. 주파수에 대해서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에 자, 결론부터 보면, 자,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얘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파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응답 특성이 맥시멈 됩니다. 1보다 더 커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줄어들어서 1보다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이라 했습니다.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이 0.707입니다. 자, 거기에 이 주파수를 우리는 밴드위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올라가는 이 주파수입니다. 이게 레조넌트 프리퀀시, 공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응답. 그래서 주파수 특성은 주파수 측면에서는 밴드위드스와 레조넌스 프리퀀시 두 개가 있고, 자, 크기에 대해서는 맥시멈, 공진 최대값. 자, 거기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결론은 우리가 이거를 주파수 해석에서 찾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공진 주파수와 최대 값 그리고 밴드위드스만 찾으면 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 자, 여러분들이 오버슈트 일어났죠? 자, 스텝 리스판스 오버슈트는 뭐하고 관련됐나요? 오버슈트는 오버슈트는 뭐하고 관련됩니까? 오버슈트 어떻게 계산했나요? 뭐? 그렇지. 제타. 왜 제타지? 오버슈트는 퍼센트 오버슈트 어떻게 계산해? 이게 뭐 쭉 있는데 이게 뭐의 함수냐면은 제타 뭐 나오죠? 제타 값에 따라서 우리가 구했죠. 자, 그래서
오버슈트 생기는 부분이 이 타임 영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얘도 모양이 얘가 어떤 건 볼록 올라오고 어떤 건 천천히 올라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뭐하고 관련됐냐면 제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크기가 오버슈트가 이어서 얼만큼 됐는지 하고 제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파수에서 그렇게 유추할 거예요. 타임에서.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제타하고 중요한 게 또 한 게 뭐라 했죠? 오메가 N. 오메가 N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뭐하고 관련돼? 당연히 밴드위드스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 찾으면 뭐가 된다? 응답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표준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포인트가 된다.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찾을 거 표준형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S 대신에 뭘? J 오메가를 넣고 크기와 위상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의 크기 S 대신에 J 오메가 크기가 0일 때는 1 DC 응답 됐죠? DC 응답은 S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0을 넣으면 얘 크로즈 루프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이죠. 크기는 1 DC 이득. 자, 그 다음에 오메가 n을 양변을 나눠서 실수와 허수 파트로 나눠서 각각 나누면 실수 제곱 그 다음에 허수 제곱해서 크기 나오죠. 자, 그 위상 마찬가지 실수 허수의 아크탄젠트 하면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위상을 연속 함수로 구하기 위해서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1보다 클 때 각각 나눴지만 여러분들 뭐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실수 허수 파트를 나눠서 주파수 응답 특성의 크기와 위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같은 그래프의 맥시멈 레저넌스 프리퀀시와 밴드위드스, 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직접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달 함수에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습니다. 넣고 얘의 크기는 실수 파트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 크기는 제타의 함수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오메가 n 쭉 있지만 오메가 n에 대한 함수는 없어지고 제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제타에 대한 역비례죠. 그래서 제타가 작으면 어떻게 됐나요? 오버슈트가 커졌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도 커져요. 제타. 자, 오메가 R이라는 것은 이 주파수죠. 공진 주파수. 공진 주파수는 오메가 n이 결정됐을 때 제타하고 관련됩니다. 자, 어쨌든 오메가 n과 제타를 가지고 얘가 그래서 얘가 미분해서 제로 되는 지점은 루트 1-2제타 제곱. 자, 여기에다가 오메가 n을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미분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분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크기를 구하고, 자, 요 크기를 구했죠. 그래서 이걸 오메가 n에서 바로 하면은 어려우니까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람다로 둡니다. 그래서 람다에 대한 식으로 놓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그 값을 찾으면 되죠. 대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람다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하나?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학년이지? 자, 분모를 F라 두고, F 람다라고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분모 제곱분해, 그 다음에 함수 미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체인 룰에서.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분모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미분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식을, 요거는 쉽게 미분할 수 있는데, 자, 이꼴 0이 되면, 자, 요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분모가 0이 되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요거는 쉽게 됩니다. 자, 람다, 요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람다 없어지죠. 그리고 남는 부분은 2제타 제곱은 1-람다 제곱. 그래서 람다에 대한 식으로 쉽게 나와. 람다는 루트 앞에서 살폈던 1-2제타 제곱입니다. 람다가 뭐라 했나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그래서 값은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2제타 제곱. 자, 이게 레조넌스 주파수가 됩니다. 자, 오메가에는 내추럴 프리퀀시로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 제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밴드위드스가 커집니다. 밴드위드스가 큰다는 얘기는 내가 프리퀀시가 높으면 빨리 움직이죠. 그럼 응답 특성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밴드위드스가 커지면. 응답 특성이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럼 제타가 작으면 응답 특성이 빨리 움직여요. 제타가 작으면, 크면 클수록 1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밴드위드스가 0이죠. 그럼 DC 성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맞죠? 자, 그렇게 응답. 자,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크기를 구했습니다. 그 크기는 제타에 대한 함수로 되고 반비례하는 그런 값으로. 요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 특성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반면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란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자, 다음 같은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2차 표준형의 실수와 헛수 부분이 되고, 자, 거기에 공진 주파수를 구하면 오메가 n 루트 1-2 제타 제곱. 자, 크기는 로그를 취하면 2 제타 루트 1 제타 제곱. 자, 위상은 앞에 실수와 헛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크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밴드위드스는 크기가 얼마 되는 부분? 루트 2분의 1. 그래서 크기를 식을 주고 걔가 루트 2분의 1 주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찾아보면 이와 같이 오메가 n과 또 뒤에 제타에 대한 함수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n, 밴드위드스, 그 다음에 레조넌스 프리퀀시, 크기, 이제 모두 제타에 대한, 오메가 n과 제타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크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람다,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람다로 두고, 얘가 크기가 루트 2분의 1 된다 해놓고 풀면 됩니다. 람다에 대해서. 그럼 람다에 대한 4차식이 나오고, 4차식을 풀면은, 뭐죠? 근의 제곱근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제타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앞에서 이제 밴드위드스를 오메가 n에 대한 제타로 구할 수 있는데 제타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서 꺾여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볼록 올라오면서 떨어집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 왜? 요게 맥시멈 프리퀀시 레조넌스가 되죠. 맞죠? 제타가 작으면 이게 점점 커진다 했죠. 똑같이 되고 제타가 1이 되면 얘는 그냥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자, 페이지도 마찬가지. 페이지가 제타가 크면 천천히 페이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45도에서 90도네. 마이너스 90도에서 180도로. 근데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급격하게 페이지가 바뀝니다. 제타가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을까요? 좀 크면 좋죠. 댐핑이 있는 게. 너무 커도 안 되고 적당하게 0.5에서 0.7 사이.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적당하게 이제 짙은 파란색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을 살펴봤고, 그래서 RC 필터에 다음과 같이 보데 플랫. 보데 플랫은 폴라 플랫에서 크기와 위상을 각각 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위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파수에 대해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타오분의 1일 때는 크기는 루트 2분의 1. 자, 루트 2분의 1. 여기서부터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상은 오메가 타오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5도. 자, 그 다음에 오메가 10배 되면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10분의 1이면 0도.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거쳐서 줄어드는 걸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실제적으로 그린 거고, 우리가 손으로 대략 크기와 위상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proximation으로 그린 걸 우리는 보데 플랫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물론 컴퓨터가 좋아서 이걸 다 그려줍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설계를 해야 되죠. 설계를 하려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dB가 루트 2분의 1이지만 0으로 둡니다. 그래서 타워분의 1일 때부터 몇 dB, 10배 됐을 때 몇 dB? 20dB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10배 됐을 때 20dB 떨어지기. 자, 됐죠? 그래서 S 플러스 타우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이 보데 플랫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10배, 10분의 1을 우리는 디케이드를 합니다. 디케이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파수가 2배 되는 프리퀀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옥타브라고 합니다. 2배. 자, 데시벨로 따지면은 얼마 되면 6dB 정도. 요거는 우리는 옥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할 때 한 옥타브 하면 이 옥타브가 6dB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2배는 옥타브.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죠. 지금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컨스턴트 게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원점의 폴의 개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제로 있죠. 제로. 그 다음에 폴 하나짜리 1차 함수의 폴 있고 2차 함수의 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의 보데 플랫을 알면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함수 보데 플랫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 로그를 취하죠. 20 로그 K 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안 바뀌죠. 일정한 어떤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게 폴, 원점의 폴이죠. 원점의 폴은 제 오메가 분의 20dB에서 크기가 오메가가 1일 때는 얼마입니까? 크기는 1이고 몇 dB? 0dB. 0dB 되는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1. 자, 폴에서의 0dB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나죠. 그 다음에 뭐 얘네. 자, 제로를 만나죠. 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취하면 1 플러스 루트 오메가 타우. 그래서 크기가 줄어드는데 시작하는 지점은 어디다? 타우분의 1. 그때 크기는 루트 2분의 1. 줄어드는 게 늘어나죠, 지금.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얘는 1은 무시되고 오메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죠, 크기가. 자, 얘는 올라갑니다. 20dB. 10배 됐을 때 20dB 올라가고. 자,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가다가 감소하죠. 마이너스 20dB 감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는 특징.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2차 함수가 오메가가 무한대 되면 위상은 얼마나 가나요? 무한대 되면 S제곱이니까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1. 자, 이럴 때 S가 무한대, 오메가가 무한대 되면 위상은, 얘의 위상은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 S 플러스 베타 두 개 근 가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S가 오메가 무한대 되면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로 갑니다. 크기는 얘가 10배 되면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드는데 1차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럼 10배 되면 크기는 마이너스 40dB로 떨어져요. 얘는 더 빨리 떨어진다. 자, 그 빨리 떨어지는 기준점이 어디다? 여기에 오메가 N. 오메가 N이 그 중심점에서 1차 함수하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떨어지는 비율이 40dB로 떨어집니다. 1차 함수라서. 자,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여기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폴, 원점의 폴은 그냥 아크 탄젠트. 알지. 뭐지? 여기 있네.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n에 따라서 마이너스 90도. 이건 정해지죠. 항상 폴이 있을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 9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위상.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상의 2배 떨어지는 실수분의 헛수로 페이지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실제 그려보면
자, 앞에 세세적으로 살펴보면 컨스턴트 게인은 20dB, 그 다음 위상은 0, 그 다음에 원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0의 오메가,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고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쓸 때는 n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원점에 있는 거는 20dB, 원점의 제로는 20dB, 그 다음에 위상은 90도.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 있는 폴이나 제로, 자, 원점에 제로가 하나 있으면 크기는 제오메가, 자, 10배 되면 20dB 증가. 반대로 폴이 있으면 원점에 주파수가 1일 기준이죠. 1일 기준에서 마이너스 20dB 떨어져요. 100배 되면 마이너스 40dB. 그래서 쭉 감소하거나 쭉 증가하는. 그 다음에 원점에 폴이 2개 있을 때는 2배로 떨어지죠. 10배 증가했을 때 40dB 떨어집니다. 증가할 때는 플러스 40dB. 자, 위상은 제오메가니까 90도. 제오메가 제곱은 180도. 마이너스는 반대로. 됐습니까? 자, 요거는 원점에 폴이나 제로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실수축에 폴이나 제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20 로그치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프리퀀시는 타워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타워분의 1을 중심으로 20dB 감소합니다. 1차 함수. 자, 페이지는 요 지점이 몇 도?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0. 여기서 플러스 10배 되는 지점에서 90도. 마이너스 90도. 자, 2차 함수가 조금 다르죠. 2차 함수에 우리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각각 나누면 다음과 같이 1-u 제곱이 실수, 그 다음에 2zu가 허수. 그래서 크기 부분. 자, 그 다음에 위상은 실수분의 허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자, 2차 함수니까 10배 주파수가 늘어났을 때 40dB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u일 때. u는 뭐다?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될 때. 그래서 주파수가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2차 함수가 됐죠. 그래서 오메가 n이 됐을 때 컷오프 프리퀀시로 40dB 떨어진다. 자,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위상은 어디까지? 중심이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2차 함수가 됐을 때 이 지점이 오메가 n분의 오메가입니다. 자, u가 1이 되는 지점. 자, 여기에서 어디 얼마큼 떨어진다? 10배 되는 게 여기가 10배죠. 10배 됐을 때 몇 dB? 마이너스 40dB로 떨어집니다. 자, 더 경사가 2배 급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타 값에 따라서 마찬가지 얘가 오버슈트가.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크면 클수록 스무스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타가 예. 그 다음에 위상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중심은 마이너스 90도를 중심으로.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복소수까지 특징을 다 살펴보고, 자, 요것만 살펴보고, 자, 그래서 앞에서 레저넌스 프리퀀시 구하는 식 유도를 했었죠. 자, 제타와 관련되어 있다 했고, 자, 그래서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 자, 요게 제타에 대한 어떤 함수입니다. 루트 1-제타. 그래서 제타를 x축으로 두고, 자, 오메가 n분의 오메가 r을 그렸습니다. 자, 또, 자, 매그니튜드를 그렸습니다. 매그니튜드는 다음과 같은 제타의 함수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보니까, 실제 풀나타니까 제타가 크면 클수록 쭉 줄어들죠. 맞나요? 제타가 크면 매그니튜드가 쭉 줄어듭니다. 자, 제타가 만약에 내가 실험을 해서 자, 로직은 뭐지?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면 주파수에 따라서 여기 크기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주는 놈이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를 만약에 찾았다 하겠습니다. 오메가 r. 그 다음에 이 크기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이득. 자, 이득을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75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레저넌스 프리퀀시는 얼마예요? 요 표를 구하면 0.3이죠. 또는 이득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타는 대략 그래서 이득이 1이 되면 0.7이 돼버리죠. 맞죠? 크기가 1이 될 때. 그래서 여기에 레저넌스 주파수에서의 맥시멈 레저넌스 크기를 보고 우리는 제타 값을 매핑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됐죠? 거꾸로 찾는다. M을 보고 제타를 마찬가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오메가 M분의 오메가 R. 자, 제타 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이 표를 가지고 뭘 찾을 수가 있나요? 레저넌스 프리퀀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메가 N. 그래서 시스템에 설계를 할 때 이 표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타 값을 알고 오메가 R을 한다. 그러면 오메가 N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복소수의 이거 2차 함수에 따라서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앞에서 바뀐 것처럼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뀐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0이 되면 크기는 요 짝대기 크기 2개, 곱분의 1 형태로 나타나고, 자, 쭉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이제 조금씩 바뀌죠. 그렇게 하다가 2개 곱이 맥시멈 되는 어떤 주파수가 나타나겠죠, 여기가. 그러다가 더 커지면 M1 스타 2개 크기가 무한대로 가죠. 크기가 둘 다. 그래서 크기는 0으로 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위상은 2개 위상 빼면은 어떤 둘 사이 이루는 각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쭉 하다가 여기가 세타 1, 그 다음에 세타 1 스타. 자, 이렇게 해서 위상이 쭉 바뀌다가, 자, 오메가가 무한대 되면 위상이 몇 도입니까? 둘 다 세타 1 스타 돼서 각도가 90도, 90도. 그래서 180도가 돼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주파수가 바뀌는 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산했던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로 바뀔 때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자, 그래서 여기 2차 함수의 레저넌스 프리퀀시와 크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0.707, 이게 이제 컷오프 중심 그거죠. 오메가 D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가 위상이 마이너스 90도 되는 부분.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이 미니멈 페이지 전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멈 페이지. 폴과 제로가 한 개씩 있는 전달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폴과 제로가 둘 다 좌반 평면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스테이블하지만 폴은 좌반에 있지만 제로가 우반 평면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 위상을 한번 그려봤어요. 주파수가 바뀌는 데 대해서. 자, 첫 번째 얘부터 그리면 세타 1, 세타 2가 세타 1은 더하기고 세타 2가 빼기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로에서 출발해서 쭉 해서 최대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이게 무한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빼기해서 결국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0에서 90도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제로가 만약에 우반 평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180도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맞죠? 플러스 180도예요. 얘 때문에 180도고 이거는 0이죠. 그랬다가 쭉 증가하면 뒤에 이제 결국 제로로 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함수의 위상은 0에서 180도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얘 전달함수는 위상이 0하고 90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폴과 제로의 위치가 좌반 평면에 있어야지만 미니멈 페이지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한 개라도 우반 평면에 있게 되면 non 미니멈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non-minimum 페이지가 되면 위상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는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왜? 우리가 루트 로커스 그릴 때처럼 1 플러스 kg는 0. 여기에서 위상이 어떻게 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 위상이 180도가 되면 얘는 언스테이블해지죠. 요 극점. 그래서 이렇게 non-minimum 페이지가 되면 특성이 안 좋습니다. 스텝 리스판스나 이런 거는 뭐 물론 이 페이지가 사실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제타에 영향을 줍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페이지의 0.01 예를 들면 페이지 우리가 여유라고 하죠. 페이지 마진이 70도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0.01 곱하면 그게 제타가 돼요. 결국은. 나중에 어쨌든 그거는 살펴보도록. 지금 기억할 거는 미니멈 페이지 전달함수가 뭐냐? 모든 폴과 제로가 좌방 평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미니멈 페이지를 한다. 됐습니까? 예.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미니멈 페이지 배웠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좌방 평면에 있는 거. 위상이 적게. 자, 요거는 많이 배웠죠. 자, 회로인에서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도 여러분 이런 거 잘 풀더라고요. 개인이 있을 때 크기와 위상, 그 다음에 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개 있을 때.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0배 되면 요 프리퀀시, 자, U가 1이 되는 지점에서 40dB 떨어지고, 자, 위상은 요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9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80, 0에서 180 사이로 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전달함수를 이와 같이 각각 5가지를 다 나눠서 그림을 그리고, 자, 이 주파수가 바뀔 때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4dB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폴을 만나면 20dB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에서 여기서 그다음 3번을 만나면 40dB 떨어지죠. 여기 20dB, 여기 20dB. 40dB 꺾입니다. 쭉 꺾이다가 여기 4번 이 주파수를 만났죠. 10에서 이 주파수를 만나면 20dB로 천천히 또 떨어지다가 5번 얘를 만나면 50 마이너스 40 60dB죠. 그러니까 40에서 20 원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60dB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얘는 50이 넘어가면 거의 뭐 개인은 제로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이걸 실제로 그린 게 까만색이 이제 손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꺾이고 40dB, 60dB. 이거는 실제 이걸 컴퓨터를 그리면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에서 이제 20dB에서 쭉 떨어지면서 0dB 근처 되는 지점의 주파수가 우리가 말하는 밴드위드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는 응답 특성이 뭐죠? 밴드위드스가 크진 않죠. 그래서 느린 응답 특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하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페이지 마찬가지 각각의 5개에 대해서 폴을 만날 때, 자, 여기에 중심에서 마이너스 45도, 90도로 가고, 자, 제로를 만나면 0에서 90도로 위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원점의 폴은 마이너스 90도, 컨스탄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합니다. 얘는. 그러다가 폴을 만나면 이렇게 줄어들죠. 자, 줄어들다가 다시 제로를 만나죠. 그래서 다시 성평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만나면 50이 됐을 때 마이너스 180. 그래서 얘는 전달 함수가 오메가 무한대 되면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그러면 최종 몇 도로 갑니까? 얘는 270. 제로가 하나 있네. 요거 한 개 사라지고, 그러면 2차 180, 여기에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270도로 가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70으로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70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위상을 대략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랩을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를 이용하면 전달함수하고 크기, 그 다음에
페이즈, 앵글 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주파수에 대해서 로그 스케일로 바꿔줍니다. 그래 로그로 바꿔주면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식을 구하면 이렇게 해서 dB가 주파수 커짐에 따라서 쭉 떨어지는 거. 위상은 보면 얘는 보면 두 개 서로 상쇄되고 마이너스 270도로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다. 마이너스 90에서 시작해서 270으로 떨어지는 걸 그래프를 요거 뭐 실행시키면 여러분들 그래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각각의 예제를 실제로 집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오늘 내용을 뒤에 부분하고 한번 동영상 보면서 7장, 8장 연습 문제 풀려면 오늘 설명했는 거 충분히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